안녕하십니까. 생활주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53번 풍산정계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정계의 초요부터 상요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역은 홍저무 간이니 소자 여하야 유언이나 무군이라 상할 소자 지려나 의무구이 아니라. 자, 우리 늘 나오지만 초라는 것은 처음이란 뜻이고 육이라는 것은 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초육은 기러기가 물가로 점점 날아가미니, 기러기는 새니까 날아간다는 표현을 했어요. 물가로 점점 날아가니 소자가 위태롭게 여겨 말이 있으나, 소자가 위태롭게 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고 말이 있으나 허물은 없다. 상에 말하였다. 소자가 위태롭게 여기나 의리에는 허물이 없는 것이다. 왜? 물새가 물가 가는데 허물이 없는 거죠. 물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물에서 헤엄치며 절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풍산정계는 기러기라는 물새를 가지고 상징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점점 기러기가 점점 물가로 나아갔다는 것은 초효니까 이제 처음 물가로 나간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와 질서를 잃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차츰 나가는데 첫 발이니까 그 때와 질서를 잃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자 여한다. 소자가 위태롭게 여겨 말이 있다는 것은 나아가는데 응려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아가서는 음이면 양, 양이면 짝을 만나야 되는데 천지자연의 뭐예요? 짝을 만나서 생식작용을 해야 되는데 초효가 나아가면 사효와 짝이 돼요. 같은 음길이라 뭐예요? 위태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말이 있다는 것은 기러기가 나아가는 데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서. 기러기가 나아가는 데는 초요니까 순서 처음부터 나가잖아요. 순서가 있고 점점 나가기 때문에 말은 있으나 뭐가 없다?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초역은 홍저무 간이니 소자 여하야 유언이나 무구리라 상할 소자 지려나 의무구이 아니라. 초육은 기러기가 물가로 점점 나아가미니, 이거는 때와 질서를 잃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초요니까 그죠? 차츰 나아가는 처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자가 위태롭게 여겨 말이 있으나 허물이 없다. 위태롭게 여긴다는 것은 나아가서 짝을 만나야 되는데 같은 음길이라 호응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은 있으나 허물은 되나, 허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기러기가 나가는 데는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초요는 처음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이니까 질서와 때에 맞게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효를 보겠습니다. 유기는 홍저무 반이라 음식이 간간하니 길하니라 상할 음식 간간은 불소포여라.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간간하다 그런 거는 맛이 딱 좋다, 그런 얘기죠. 그죠? 바로 주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자, 유기는 기러기가 반석으로 점점 날아간 것이다. 참 놀기 좋죠. 반석이면. 그죠? 도시락 싸가지고 넓은 반석에 가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기러기가 반석으로 점점 날아간 것이다. 음식을 먹는데 즐겁고 즐거운, 이건 즐거울 관자입니다. 음식을 먹는데 즐겁고 즐거우니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음식을 먹는데 즐겁고 즐거움은 다만 배만 부른 것이 아니야. 마음까지도 즐겁기 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짝을 만나가지고 뭐예요? 반석 위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이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활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기러기가 반석 위로 점점 나아갔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은 중정으로서 서로 만나서
이효와 오효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음자리에 음이 있고 중정이 덕이 있고 양자리에 양이 있어 중정의 덕이 있다는 거예요. 중정의 덕으로서 서로 만나 편안하고 즐거움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반석이로 나아갔다는 것은 서로 만나가지고 즐거움을 비유한 겁니다. 자, 음식이 간간하다. 그거는 뭔 뜻이에요? 음식이 간간하다는 것은 중정의 도로서 서로 응하는 거예요. 호응하는 거예요. 서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짝짓기를 하기 좋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죠? 서로 만나가지고 마음이 즐겁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해가지고 음식이 간이 딱 맞다. 서로 만났는데 마음이 합이 잘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불소포야라. 다만 이건 다만 소자입니다. 한갓 공연이 다만 그런 뜻인데 다만 배가 부른 것이 아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뭐예요? 뭐를 얻은 거예요? 충분히 뜻을 얻었어요. 아주 그냥 이 마음 얻었는데 그냥 조금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마음의 기쁨이 넘칠 정도로 편안하고 즐거움이 넘칠 정도로 충분히 뜻을 얻었음을 불소포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유기는 홍저무 반이라 음식이 간간하니 길하니라 상할 음식 간간은 불소포야라. 유기는 기러기가 반석으로 점점 날아간 것이다. 바에 나가가지고는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음식을 먹는데 즐겁고 즐거우니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음식을 먹는데 즐겁다는 것은 뭐예요? 음식도 맛있지만 사실 마음에 같이 간 사람들이 만난 사람끼리 마음이 아주 합이 잘 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음식을 먹는데 즐겁고 즐거움은 우리 있던 물질적인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만났는데 마음이 서로 한 마음이 된다.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만 부른 것이 아니다. 충분히 얻은 거야. 우리의 뜻을 지향하는 뜻을 같이 이끌고 나갈 뜻을 갖다가 충분히 얻어가지고 하나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삼은 홍저무 육이니 부정이면 불복하고 부잉이라도 불육하여 흉하니 이 어구하니라. 이건 좀 길어가지고 상전을 한번 뒤로 빼봤습니다. 자, 구삼은 기러기가 육지로 점점 날아가미니 물새인데 육지로 갔어요. 남자는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부인은 잉태하더라도 생육하지 못하여 흉하니 이 어구하니라. 도적을 막음이 이롭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홍저무육이라는 것은 기러기는 물가에 있어야 되는데 육지로 나아갔다는 것은 비유한 것입니다. 무엇을 비유했냐? 제자리를 잃어서 자기 거처를 잃어서 편안하지 못함을 비유한 겁니다. 육지는 물새가 있으면 불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나아가가지고 제자리를 잃어서 편안하지 마음이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적이면 불복하고 부잉이라도 불육한다. 남자가 나아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여자가 잉태를 하더라도 기르지 못해서 흉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르지 않음으로써 서로 만난 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각자 자기의 짝이 있습니다. 자, 사묘는 음은 양을 좋아하고 양은 음을 좋아합니다. 사묘를 보니까 자기 짝이 뭐예요? 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양끼리라. 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양이니까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삼효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삼효가 만나야 되니까 부정. 바르지 않음으로써 바르지 않는 것으로서 만났어요. 내 짝은 상효인데 상효가 양이라 호응이 안 되니까 다른 짝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르지 않음으로 서로 만난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르지 않은 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잉태를 하면 부끄러워서 기르지 못하고 남자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면 부끄러워서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어구하니라. 요 뭐예요? 요거는 간은 거쳐 있는 거예요. 딱 거쳐 있는 거. 움직이지 않고 거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양자리에 양을 얻어서 이 양 그 양이에요. 양으로 양자리에 왔으니까 강하고 용맹한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한과 용맹한 자질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구삼은 홍저무 육이니 부정이면 불복하고 부잉이라도 불육하여 흉하니 이어구하니라. 구삼은 기러기가 육지로 점점 날아가미니 편안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나아가서 편안하지 못하다. 남자는 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부인은 잉태하더라도 생육하지 못한다. 이거는 바르지 않음으로써 서로 만나가지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육하지 못하여 기라니 도적을 막음이 이롭다. 도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그 강한 그 용기 있는 자질로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갖다가 막는 것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래 예측했을 때 사묘가 나왔어요. 어떤 일을 할까요 하고 예측을 했는데 풍산증께 사묘가 나왔을 땐 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아가면 흉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할 부정불복은 이군추야요. 부잉불육은 실기도야요. 이용어구는 순상보야라. 상에 말하였다. 남자는 가면 돌아오지 못하면 무리를 떠나서 부끄럽기 때문이고. 요 양이에요. 자기 무리를 떠나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강께는 뭐 해야 된다? 지야라. 딱 그쳐 있어야 돼요. 그죠? 무리를 떠나서 부끄럽기 때문이고 부인이 잉태하더라도 기르지 못하면 그 도를 잃었기 때문이고 그 도를 잃었다는 것은 요 사효가 자기 짝이 뭐예요? 초현대 초요 호응이 되지 않으니까 사묘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잃었다? 그 도리를 잃었기 때문이고 자기 짝을 찾는 도리, 결혼하는 도리를 잃었기 때문이고 도적을 막음에 씀이 이로움은 도적을 막을 어짭니다. 도적을 막음에 씀이 이로움은 이치를 따르면 서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치를 따른다는 것은 사묘가 때가 아니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효로 가지 않고 육효도 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이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묘도 도리를 잃지 않고 사효도 도리를 잃지 않아서 서로가 자신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다음 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상할 부정불복은 이군추야요. 부잉불육은 실기도야요. 이용어는 순상보야라. 상에 말하였다. 남자는 가면 돌아오지 못한 무리를 떠나서 부끄럽기 때문이고 가면 안 되는데 갔어요. 부인이 잉태하더라도 생육하지 못하면 그 도리를 잃었기 때문이고 자기 짝을 놔두고 다른 짝에 가서 잉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리를 잃었기 때문이고 도적을 막음에 씀이 이로면 이치를 따르면 각자 자기의 도리를 따르고 이치를 따르면 서로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효를 보겠습니다. 육사는 홍저무 목이니 혹덕기각이면 무구리라. 상할 혹덕기각은 순이소나 일세라. 육사는 기러기가 나무 위로 점점 날아가미니 기러기는 물새인데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날아가미니 혹 그 평평한 가지를 얻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기러기는요 물새는 발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꼭 잡지 못해. 그래서 평평한 가지를 얻으면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평평한 가지를 얻으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혹 평평한 가지를 얻으면 순하고 공손하기 때문이다.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러기가 점점 날아가죠.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물새입니다. 물새. 물새가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편안하지 못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효가 나왔을 때는 편안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혹덕기각이면 무구리라. 혹덕기각이라는 것은 물새는 뭐예요? 발이 다 하나로 붙어 있어요. 헤엄치기 좋게. 그래서 나무에 가면 잡지를 못하니까 어떤 가지 가로로 난 가지를 얻으면은 편안하게 깃들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허물이 없게 되는 거죠. 자, 순이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치의 순하고 공손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치의 순하고 사효는 뭐예요? 지분야라. 자기의 분수를 알아요. 음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분수를 알기 때문에 유순함과 공손함으로 나아가서 그 분수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사효가 나왔을 때 불안하지만 뭐가 할 수 없다? 허물은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사는 홍저무 목이니 혹덕기각이면 무구리라. 상할 혹덕기각은 순이소냐일세라. 육사는 기러기가 나무 위로 점점 날아가니 혹 그 평평한 가지를 얻으면은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효가 나왔을 때는 평평한 가지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으로서 음자리에 와가지고 분수를 알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에 말했다. 혹 평평한 가지를 얻으면 순하고 요 순하고 음이니까 순하고 그다음에 저기 음자리에 왔어요. 공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수를 뛰어넘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효를 보겠습니다. 구호는 홍정우 능이니 부삼세를 불잉하나 종막지성이라 길하리라. 상할 종막지성길은 덕소원야라. 자, 덕소원야라 참 보기 좋죠, 그죠? 구호는 기러기가 높은 구릉으로 점점 날아가미니 부인이 3년 동안 잉태하지 못하나 부인은 얻는데 3년 동안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거예요. 끝내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여 길한 것이다. 끝내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끝내 아무도 막지 못하여 길함은 바라는 것을 얻는다는 것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기러기가 점점 날아서 높은 구릉으로 갔다는 것은 군주가 되어서 가장 높이 처해 있다. 오효는 뭐라 그랬어요? 군주지위, 군주의 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효를 가지고 군주가 되어 가장 높은 데 처해 있음을 뭐라고 비유한 거예요? 홍저무 능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종막지성이라. 아무도 막지 못한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요. 삼세를 불잉한다. 요 뜻입니다. 삼세. 이가 3년이 되어도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막힘이 있어서 나아가는데 쉽지 않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3년이 되어도 자기 부인을 못 만난 것은 막힘이 있어가지고 나아가면 쉽지 않다. 자,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오효가 나오면 어떤 일이 막힘이 있어가지고 빨리 하지 못하다 천천히 나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누구한테 막혀서요? 자, 오효하고 이효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효는 뭐에 막혔어요? 3효에 막혔고 오효는 4효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예측을 했을 때 풍산점께 오효가 나왔을 때는 일이 막힘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종막지성이라 아무도 억제하지 못하여 길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사가 뭐를 이기지 못한다? 발음을 이기지 못한다. 모든 일은 결국은 올바른 곳으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사필기정이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 오효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막힘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거기 풀어져 가지고 길하다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혀 보겠습니다. 자, 상구는 홍정우 균이 이제는 규가 나왔어요. 하늘길입니다. 균이 기우가용묘인이 길하니라. 상할 기우가용묘의 길은 불가나냐 일세라.
상구는 기러기가 하늘길로 점점 날아가미니 주는 하늘길입니다. 그 날개가 본보기가 될 만하니 길한 것이다. 상에 말하였다. 그 날개가 본보기가 될 만하여 길함은 아무도 어지럽힐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홍정우교 하늘길로 기러기가 점점 날아서 하늘길로 갔다는 것은 뭐예요? 통달하여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차츰 나가다 보니까 무엇이든지 한 일에 대해서 통달하여서 막힘이 없는 것을 비유한 겁니다. 하늘길에는 막힘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비유한 거고, 두 번째 그 빛이 뭐 될 만하다, 의표가 될 만하다. 그것은 뭐냐면 점진적으로 나아간 공을 완전히 이루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질서와 순서에 맞게 해가지고 그 일을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표현해가지고 남에게 모범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불가난냐라. 그 사람을 하는 일을 아무도 어지럽힐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덕을 닦아가지고 어디에 도와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르렀음을 얘기해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츰 순서에 맞게 계속 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도티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누구도 어지럽힐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순서와 절차를 가지고 차근차근 하면은 끝에 가서는 반드시 공을 이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풍산정계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54번 내택 기맥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